72세에 가족을 버리고 요양원으로 떠난 할머니, 그 진짜 이유는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와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새벽 5시 강원도 산자락 아래 자리한 은빛 요양원의 2층 창문이 조용히 열렸다. 차가운 10월의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희미한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고 있었다. 정화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홀로 창문을 여는 일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른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화가 돌아보았다. 야간 근무를 서던 김 간호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잠이 안 와서요. 여기 공기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처음엔 다들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는데 며칠 지나면 이 고요함에 빠져들어 하시더라고요. 김 간호사의 말에 정화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요함이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지난 72년의 인생에서 진정한 고요함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을까? 남편과 함께했던 45년,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 딸과 사위, 손녀와 함께했던 7년.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움직였던 시간들이었다. 김 간호사님, 전 언제쯤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선 벌써 적응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에도 다른 어르신들과 금세 친해지셨잖아요.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다. 적응이라. 그 말도 참 애매했다. 정화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적응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이상 적응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딸의 눈치, 사위의 비위, 손녀의 친구들 앞에서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들에 더 이상 적응하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전 손녀 소율의 16번째 생일 파티가 있었다. 정화는 며칠 전부터 소율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민했다. 결국 소율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고급 수채화 물감 세트를 준비했다. 그날 오후 소율의 친구들이 집에 와서 파티를 시작했다. 정화는 부엌에서 과일을 썰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좋았다. 집안이 이렇게 활기차고 밝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다. 친구 중 하나가 정화를 보고 물었다. 소율아, 저분이 너희 할머니야?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소율이 대답하기 전에 딸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맞아, 소율이 할머니란다. 우리랑 같이 살고 계시지. 와, 대단하다. 우리 엄마는 할머니랑 같이 살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던데. 그때 지연이 애써 밝은 척하며 말했다. 우리 엄마, 그냥 계시는 거야. 뭐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있어. 순간 정화의 손에서 과일칼이 멈췄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정화는 알았다. 지연의 진심을. 그냥 계신 거,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다. 정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자신은 그냥 있는 존재였을까? 7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네 집으로 들어올 때 지연은 분명히 말했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화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는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경미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있길 원했다. 소율이는 학교 갈 준비로 정신없었다. 정화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지연이 말했다. 엄마, 그냥 쉬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빨래를 하려고 하면 엄마 힘드시니까 그냥 놔두세요라고 했다. 처음에는 딸의 효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짜 배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들은 정화가 무엇을 하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정화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고 싶어 했다. 김 간호사님, 내 어머니,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손녀까지 보살폈는데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김 간호사는 정화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라도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만드시면 되죠. 정화는 김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늦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었다. 정화는 침대맡 서랍을 열고 붉은 가죽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만 아는 비밀들이 들어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사망보험금 5억 원, 그리고 30년간 운영했던 작은 세탁소에서 매달 꼬박꼬박 저축해온 돈들. 정화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돈을 적금과 예금으로 불려왔다. 딸과 사위는 정화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다. 세탁소 수입이 적고 남편의 병원비로 모든 돈을 썼다고 여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화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 무려 15억 원에 달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정화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딸에게 주면? 아니다. 지연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건축사로서 성공했고 경민의 공무원 급여도 안정적이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한 건 정화가 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돈으로 정화 자신을 위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정화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상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결혼 후에도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의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었다. 이제는 어떨까? 72세, 늦은 나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화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시니어 미술학교, 실버 예술 교육.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다. 하지만 정화가 원하는 건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와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정화 갤러리.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다. 자신의 이름을 딴 갤러리. 그동안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 누구의 할머니로만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정화 선생님으로 불릴 수 있다면. 창밖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산봉우리 너머로 붉은 빛이 퍼져나갔다. 정화는 그 빛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을 느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아마도 지연을 임신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일 것이다. 정화는 붉은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앉았다. 오늘은 지연이 면회를 올 예정이었다. 아마도 예의상 오는 거겠지만 그래도 딸의 얼굴을 보는 건 좋았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다를 것이다. 정화는 더 이상 딸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결정을 말할 것이다. 어머니,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김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다. 정화는 일어나서 세면대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72세, 주름이 늘어났지만 아직 건강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정화의 이름으로, 정화의 선택으로 살아갈 것이다.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정화는 대화를 나누었다. 모두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들. 정화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정화 씨, 따님이 오늘 오신다면서요? 옆자리 박순자 어르신이 물었다. 네, 온다고 하더라고요. 부럽네요.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정화는 박순자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자주 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정화에게는 그 면회 시간조차 부담스러웠다. 지연이 올 때마다 불편한 거 없어요? 다른 분들과는 잘 지내세요? 같은 형식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그리고 정화가 뭔가 불만을 표현할까봐 조심스러워했다. 오후 2시 면회실에서 지연을 만났다. 지연은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정화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들고 있었다. 엄마 어떠세요? 여기서 지내시기 괜찮아요? 응, 좋아.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우실까봐 걱정했는데 지연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화는 그 표정을 보며 확신했다. 지연에게 이곳은 정화를 안전하게 맡겨둘 수 있는 곳이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여기서 나갈 생각이야.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요? 나간다고요? 어디로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엄마 혼자 살 곳을 찾아볼 거야. 엄마, 무슨 소리세요? 혼자 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다. 정화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연아, 엄마는 아직 건강해. 혼자 살 수 없을 만큼 늙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인 건 걱정하지 마. 정화는 지연의 말을 끊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다. 엄마, 혹시 여기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다른 요양원을. 지연아, 정화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이제 엄마의 이름으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정화라는 사람으로. 지연은 정화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72세 어머니가 갑자기 독립을 선언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엄마를 안 챙겨서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다만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꿈을 꾸고 싶을 뿐이야. 정화는 일어섰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지연이 이해하든 못하든
정화의 결심은 확고했다. 오늘 밤 정화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정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정화야. 지연은 요양원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정화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만의 꿈을 꾸고 싶다고? 72세에? 지연은 핸들을 꽉 잡으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여보, 어떻게 됐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민이 물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소율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정화가 없으니 집안이 훨씬 조용하고 편안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나가겠대. 경민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갑자기 왜? 나도 몰라. 자기 이름으로 살고 싶다나 뭐라나.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경민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사시면 어떻게 해? 그러게.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를 않아. 사실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면서 지연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저녁에 들어와서 안부를 묻느라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었다. 경민과의 대화도 늘어났고 소율이와 보내는 시간도 더 자연스러워졌다. 무엇보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 이상 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는 하소연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연은 그동안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지 모른다. 우리 엄마는 뭘 해드려도 만족하지 않으세요. 집안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우리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친구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계시잖아라고 위로해줬지만 지연은 알았다. 그들도 속으로는 나는 절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그런데 어머님이 혼자 살 돈이 있나? 세탁소 정리하실 때도 빚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경민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아버지 병원비로 다 쓰셨다고 하셨는데 요양원비도 우리가 내고 있는 거고 그럼 어차피 오래 못 버티실 거 아니야. 현실을 깨달으면 다시 돌아오실 거야. 경민의 말에 지연은 잠시 안도했다. 맞다. 어머니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될까?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일 것이다. 혼자 살려면 월세, 생활비, 병원비 등이 만만치 않을 텐데 금방 현실의 벽에 부딪힐 것이다. 엄마, 할머니 어떻게 되신 거야? 소율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다. 지연은 딸을 보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할머니가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셔. 정말? 왜? 소율이의 눈이 커졌다. 아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갑자기 가족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니.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 봐. 지연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말했다. 소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할머니 혼자 외롭지 않으실까? 그 말에 지연은 순간 가슴이 찔렸다. 소율이가 염려하는 건 할머니의 외로움이었는데 정작 지연이 걱정하는 건 경제적 문제와 자신들의 부담이었다. 언제부터 지연은
어머니의 감정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됐을까? 소율아,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어. 그리고 우리가 주말마다 뵐 수 있잖아. 하지만 소율이는 뭔가 석연치 않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근데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 때 행복해 하신 것 같았어? 소율이의 질문에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행복해 하셨나? 생각해보니 정화는 항상 조용했다.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기뻐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지연이 생일 파티에서 친구들에게 한 말처럼 정말 그냥 계시는 존재였다. 할머니는 조용하신 분이셔서 잘 모르겠어. 지연의 대답에 소율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지연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자꾸 생각났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정화라는 사람으로.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지연에게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였다.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정화라는 것도 생각해 보니 일상에서 불러본 적이 거의 없었다. 늘 엄마, 어머니였다. 다음 날 지연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설계도를 보다가도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다. 점심시간에 동료 정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정미야, 너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힘든 적 없어? 왜? 갑자기? 아니,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독립하겠다고 해서. 정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이 몇 살이신데? 72세. 헐, 대박. 그 나이에 독립을? 정미의 반응은 지연의 예상대로였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72세 노인이 갑자기 독립을 선언한다는 게. 근데 지연아, 혹시 어머님이 서운한 일이 있으셨나? 정미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멈췄다. 서운한 일? 특별히 어머니께 못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잘해드렸다고 생각했다. 좋은 요양원도 알아봐드렸고 면회도 정기적으로 갔다. 글쎄,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럼 치매는 아니고 아직 정정하세요. 대화도 잘 통하고. 정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연아, 혹시 어머님이 눈치를 보셨던 건 아닐까? 눈치? 응. 우리도 모르게 어머님이 부담스럽다는 걸 느끼셨을 수도 있잖아. 정미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덜컥했다. 눈치? 정화가 눈치를 봤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었다. 지연은 어머니가 집안일에 손을 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방식이 자신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들이 놀러 올 때는 어머니께 방에 계시라고 했다.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핑계로. 근데 지연아, 정말 솔직히 말해.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니까 편하지 않아? 정미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편하다. 정말 편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너무 죄스러웠다. 그런 건 아니고. 괜찮아. 나도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힘들 것 같아. 서로 다른 세대잖아. 정미는 지연을 위로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지연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연은 경민에게 정미와의 대화를 전했다. 어머님이 눈치를 봤다고?
우리가 언제 눈치를 주게 했는데? 경민도 지연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가 정말 눈치를 본 것일까? 그날 저녁 소율이가 숙제를 하면서 물었다. 엄마, 할머니 방은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은 깜짝 놀랐다. 정화의 방을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왜? 할머니가 다시 오실 수도 있잖아. 그런데 방을 다른 용도로 쓰면 할머니가 서운해 하실 것 같아. 소율이의 말에 지연과 경민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실 둘 다 그 방을 경민의 서재로 쓸까 생각하고 있었다. 경민은 평소 집에서 일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고 정화의 방이 비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 소율이 말이 많네. 일단은 그대로 두자. 지연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어머니가 정말 다시 돌아올까? 아니면 정말로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피울까? 며칠 후 지연은 다시 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정화를 설득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정화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보였다. 엄마, 혼자 사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지연아, 엄마가 돈이 없는 줄 아니? 정화의 말에 지연은 잠시 멈췄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생각보다 돈이 좀 있어. 얼마나요?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엄마가 뭘 하고 싶은지만 들어줘. 지연은 당황했다. 어머니에게 돈이 있다고? 얼마나 있다는 것일까? 몇백만 원? 천만 원? 아무리 많아도 혼자 살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엄마, 정확히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엄마,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림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 지연은 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72세에 그림을 배우겠다고? 하지만 정화의 눈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그럼 여기서도 그림 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하는 건 취미 수준이야. 엄마는 좀 더 진짜로 배우고 싶어? 정화의 말에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고집을 피우고 있었다. 엄마, 그럼 집에서 하시면 안 되나요? 집 근처에도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지연아, 정화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엄마는 계속 눈치를 봐야 해. 그림을 그려도 집 어지럽힌다. 물감 냄새 난다고 할 것 같고. 지연은 가슴이 찔렸다. 정미의 말이 맞았다. 어머니가 정말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우리가 언제 그런 식으로. 안 그런 척해도 엄마는 알 수 있어. 지연아, 너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 거야. 그때 너도 느낄 거야. 정화의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서운함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럼 정말 혼자 사실 건가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어. 하지만 엄마만의 공간에서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지연은 집에 돌아가서 경민과 소율이에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전했다. 경민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소율이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엄마, 할머니가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셨어? 응, 할머니 그림 잘 그리세요. 예전에 내 숙제 도와주실 때 봤는데
정말 잘 그리시더라. 소유리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지연은 전혀 몰랐다. 언제? 초등학교 때 미술 숙제할 때 할머니가 도와주셨는데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 지연은 그제야 기억났다. 자신이 야근으로 바쁠 때 어머니가 소유리의 숙제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때 지연은 고마워하기보다는 괜히 도와줘서 소유리가 의존하게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의 취미, 어머니의 꿈, 어머니의 감정. 72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지연은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결심했다.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 보기로.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어머니에게도 어머니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비밀이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정화는 은빛 요양원 원장실에 앉아 있었다. 퇴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원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보았다. 정화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생활하시기엔. 원장님, 전 아직 건강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정화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했다. 강릉에 있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고 그곳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미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직 자세히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해 줄 거예요. 정화는 거짓말을 했다. 지연은 여전히 반대했다. 어제도 전화로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정화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원장실을 나온 정화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드디어 자신의 전 재산을 확인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었다. 어서 오세요, 정화님. 담당 직원 박 과장이 정화를 반겼다. 정화는 지난 30년간 이 은행을 이용해 왔고 박 과장과도 오래된 인연이 있었다. 과장님, 제 통장들 정리해서 총 잔액 좀 알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박 과장이 컴퓨터를 조작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화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얼마나 되나요? 총 15억 2천만 원입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았다. 지난달 이자까지 포함해서 15억이 넘었다. 이 중에서 5억 원을 따로 통장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큰일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정화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박 과장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정화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했다. 은행 업무를 마친 정화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다.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본 강릉의 한 건물을 보러 가기로 했다. 바닷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2층 건물로 1층은 카페로 2층은 미술학원으로 쓰기에 적합해 보였다. 정화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사 김 실장이 정화를 맞았다. 50대 중반의 친절한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그 건물 보러 왔어요. 네, 차 준비해 놨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강릉까지는 차로 2시간이 걸렸다. 정화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언제 이후일까?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의 말에 정화가 고개를 들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언덕에 아담한 2층 건물이 서 있었다. 외관은 조금 낡았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다. 1층은 원래 카페였고 2층은 독서실로 쓰던 곳이에요. 바다 전망이 정말 좋죠? 정화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넓은 홀과 작은 주방이 있었고 2층은 큰 강의실 하나와 작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매매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위치 고려하면 적당한 가격이에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다. 3억 5천만 원이면 자신의 예산 내였다.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쳐도 5억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았다. 계약하겠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빨리 결정하셔도 될까요? 김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보통 부동산 매매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화는 한 번 보고 바로 결정했다. 마음에 들어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께 상의는 해보셨나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사실 말할 계획도 없었다. 제 돈으로 제가 하는 일이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정화는 강릉의 작은 모텔에서 하루를 보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정화는 자신의 계획을 정리했다. 건물을 구입하고 리모델링을 마치면 정화 갤러리라는 이름의 시니어 미술학교를 열 것이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가르치고 작품 전시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다. 정화 자신도 뒤늦게나마 제대로 된 그림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계약을 마쳤다. 현금 3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을 갖게 된 것이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에 쓰세요. 김 실장이 악수를 청했다. 정화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일에 쓸 거예요. 계약을 마친 정화는 곧바로 리모델링 업체에 연락했다. 2주 후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가족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정화는 이미 결심했다. 강릉에서 새 삶을 시작하면 당분간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을 것이다. 완전히 독립해서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볼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정화는 요양원에서 짐을 정리했다. 많지 않은 짐이었다. 옷가지 몇 벌과 개인 용품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붉은 가죽 파일. 그 파일 안에는 이제 강릉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들어 있었다. 정화님, 정말 가시는군요. 같은 방을 썼던 박순자 할머니가 아쉬워했다. 네,
저만의 공간에서 살아보려고요. 부럽네요. 저도 그럴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화는 박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자 씨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림 배우신다면서요? 나중에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물론이죠.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벌써 첫 번째 약속이 생겼다. 요양원을 떠나기 전 정화는 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원장님, 제가 떠난 후에 가족들이 찾아오면 제가 어디 갔는지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연락할게요. 원장은 난처해했지만 정화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날 오후 정화는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다. 지연이 회사에 간 사이 소율이만 있을 시간이었다. 정화는 손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할머니, 소율이가 반갑게 달려왔다. 소율아, 할머니가 너에게 줄 게 있어. 정화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 통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한 미술 장학금이야.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을 때 쓰라고. 소율이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 모아둔 거야. 정화는 소율이를 꼭 안았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사랑했다. 유일하게 자신을 진짜로 좋아해준 가족이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조금 있다가 연락할게. 엄마한테는 말씀 안 드려요? 아직은 비밀이야. 나중에 할머니가 직접 말할게. 정화는 소율이에게 편지 한 통도 함께 주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율아,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만큼은 할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줬거든.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그림을 배우면 너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렴. 사랑한다. 집을 떠나면서 정화는 현관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지연과 경민을 위한 메시지였다. 지연아, 경민아, 그동안 고마웠어. 엄마는 엄마만의 길을 찾아가려고 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가길 바라. 언젠가 다시 만날 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자. 마이너스 엄마가. 저녁 6시 정화는 강릉행 버스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7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화만의 선택이었다. 그날 밤 9시 지연이 집에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소율이 방에서 공부하고 있고 경민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소율아, 공부하니? 응응. 아, 그리고 할머니 오후에 잠깐 오셨다가 가셨어. 지연은 이상했다. 어머니가 오셨다고? 혹시 면회를 나오신 걸까? 현관에서 쪽지를 발견한 것은 그때였다. 여보, 여보, 이거 봐. 지연이 소리를 지르며 경민을 불렀다. 경민이 달려와서 쪽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어디 가셨다는 거야? 나도 몰라. 소율아,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소율이가 방에서 나와서 말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
소율이는 정화가 준 봉투를 보여줬다. 지연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더욱 놀랐다. 이게 뭐야? 5천만 원? 할머니가 내 미술 장학금이래. 지연과 경미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5천만 원을 손녀에게 줄 만큼 돈이 있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당장 요양원에 전화해봐. 경민이 소리쳤다. 지연이 서둘러 요양원에 전화했다. 네, 정화님은 오늘 오후에 퇴소하셨습니다. 퇴소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멘붕 상태였다. 어머니가 정말로 사라지신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72세 어머니가 혼자서 어디로 가신 것인지, 안전한 곳에 계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놀랄 일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15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며칠 후의 일이었다. 지연은 사흘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종신고 접수를 거부당했다. 요양원 원장은 정화님께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고 가족에게 메시지도 남기셨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지만 지연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여보, 엄마 핸드폰으로 또 전화해봐. 경민이 말했지만 지연은 이미 수십 번 시도했다. 정화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안 받으셔. 아예 꺼놓으신 것 같아. 이상하다 정말.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경민도 답답해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출을 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지연이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성이 서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법무법인 정원의 변호사 박민수입니다. 정화 어르신 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변호사라니.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요. 정화 어르신은 건강하십니다. 다만 제게 의뢰하신 업무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박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다. 경민과 소율이도 함께 자리에 앉았다. 정화 어르신께서 작성하신 유언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언장요? 지연이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가 언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것인가? 네. 지난달에 공증 받으신 유언장입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화 어르신의 전 재산을 특정 단체에 기부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전 재산이요? 엄마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지연이 말을 멈췄다. 며칠 전 소율이에게 5천만 원을 준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었다.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박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총 15억 3천만 원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연과 경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뭐라고요?
15억? 네. 정확히는 15억 3천만 원입니다. 예금, 적금, 그리고 최근에 구입하신 강릉의 부동산까지 포함해서요. 지연은 현실감을 잃었다. 어머니가 15억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동안 어머니는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다. 어떻게 그런 돈을? 정화 어르신께서 30년간 운영하신 세탁소 수익과 남편분의 사망보험금을 꾸준히 저축하신 결과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경민이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그런데 왜 기부를 하신다는 거죠?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게 일반적인데.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정화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가족들이 저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찔렸다.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손녀분께는 별도로 5천만 원을 증여하셨고 나머지는 모두 늘푸른 시니어 복지재단에 기부하시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율이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그 돈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미술학교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모든 시선이 소율이에게 쏠렸다. 뭐라고? 할머니가 강릉에 가서 할머니들을 위한 그림 학교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정화 갤러리라고. 지연은 무릎에 힘이 빠졌다. 어머니가 혼자서 그런 큰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것도 15억이라는 거금으로. 변호사님, 혹시 이 유언장을 번복할 수 있나요? 유언자가 직접 변경하시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화 어르신께서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고 공증 과정도 완벽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다. 혹시 정화 어르신과 연락이 닿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부 절차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서요. 변호사가 떠난 후 가족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15억. 그 큰 돈을 혼자 모으고 계셨던 어머니. 그리고 그 돈을 자식들이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하겠다는 어머니의 결심. 나는 정말 몰랐어. 지연이 중얼거렸다. 엄마가 그런 돈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 경민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머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그때 소율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솔직히 말해줄까? 지연과 경민이 소율이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계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할머니한테 못했나? 못한 건 아니지만 할머니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막았잖아요. 설거지 하려고 해도 힘드니까 그만하세요. 빨래하려고 해도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소율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다. 할머니가 내 숙제 도와주실 때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지연은 가슴이 아팠다. 소율이의 말이 맞았다. 정화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지연은 막았다. 어머니 방식이 자신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들 올 때도 할머니한테 방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건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할머니도 사람이잖아요. 할머니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실 텐데.
소유리의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경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15억을 전부 기부한다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보, 지연이 경민을 말렸다. 우리가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대했다면 어머니가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지연의 말에 경민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보았다. 어머니가 떠난 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즐겨 보시던 미술 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림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는지. 침대 밑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그린 스케치들이 나왔다. 소유리의 얼굴, 집 앞 공원 풍경, 창밖 나무들. 생각보다 정말 잘 그리셨다. 지연은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엄마. 지연은 어머니의 그림을 보며 울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혼자서 그림을 그리시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다음 날 지연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정화가 다녔던 은행을 찾아갔다. 혹시 어머니의 행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정화님이요? 며칠 전에 오셨어요. 담당 직원 박 과장이 말했다. 어떤 업무를 보셨나요? 큰 금액을 이체하셨어요.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요. 부동산 매매요? 네, 강릉 쪽으로요. 그리고 미술학교 설립 자금도 준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지연에게 경민이 말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찾으러 강릉 가보자. 강릉이 얼마나 넓은데. 어디서 찾아? 부동산 중개소라도 돌아보자. 어머님이 건물을 사셨다니까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지연도 동의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주말 가족 셋은 강릉으로 향했다. 부동산 중개소를 여러 곳 돌아다녔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 중개소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아, 정화님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바닷가 쪽 건물 사신 분이죠. 김 실장이 반겼다. 어떤 건물인가요? 2층 건물인데 미술학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벌써 리모델링도 시작하셨을 거예요. 김 실장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간 가족들은 말을 잃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위치에 공사가 한창인 건물이 있었다. 건물 앞에는 정화 갤러리 마이너스 시니어 미술학교 준비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저기 할머니 계신다. 소유리가 소리쳤다. 건물 앞에서 공사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정화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지연은 차에서 내리려다가 멈췄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지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한테 가자. 소유리가 재촉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 조금 더 지켜보자. 정화는 공사 관계자들과 웃으며 대화했다. 건물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끔씩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웃는 모습 언제 봤지? 지연의 말에 경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니 정화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별로 없었다. 1시간 정도 지켜본 후 가족들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것이었지만 정작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이 말했다. 우리 정말 어머니를 몰랐구나. 엄마가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봤어. 경민도 동감했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실망하신 것 같아. 소유리의 말에 차 안이 조용해졌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올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할 것인가. 결론은 명확했다. 어머니가 진정 원하는 것은 가족의 관심이 아니라 자유였다. 72년을 누군가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로 살아오신 어머니가 이제는 정화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지연은 소유리를 불렀다. 소유라, 할머니한테 편지 써서 보내자. 정말? 응. 할머니가 하시고 싶은 일 응원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소유리의 얼굴이 밝아졌다. 할머니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정화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것. 2달 후, 강릉 바닷가. 정화 선생님, 오늘 그림 정말 잘 그리셨어요. 75세 박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화는 박할머니의 수채화 작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 선생님도 많이 늘으셨어요. 색깔 쓰는 솜씨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지요. 정화 갤러리가 문을 연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강릉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학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재 20명의 수강생이 등록되어 있고 대기자도 10명이 넘는다. 1층은 작은 카페로 운영했다. 수강생들이 수업 전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다. 2층은 넓은 강의실로 꾸며서 그림 수업을 진행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창가에는 이젤들이 놓여 있어서 실제 풍경을 보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야외 스케치를 나가볼 거예요. 정화의 말에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다. 모두들 70대 넘은 분들이지만 그림을 배우는 열정만큼은 20대 못지않았다. 선생님, 우리 작품 전시회는 언제 열 거예요? 12월에 열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세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정화는 혼자 2층에 남아 정리를 했다. 창밖으로 지는 해가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정화는 그 풍경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다. 가족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다. 72년 동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정화라는 이름으로 존중받고 있었다. 선생님, 아직 계세요? 목소리에 정화가 돌아보니 가장 열성적인 수강생인 김옥순 할머니가 서 있었다. 옥순 씨, 뭔 일이세요?
선생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옥수는 작은 포장지를 내밀었다. 우리 손녀가 보낸 건데 선생님께 꼭 드리라고 했어요. 포장을 열어보니 손으로 만든 작은 도자기 꽃병이었다.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림을 배우게 됐다고 손녀한테 자랑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좋아하는 선생님께 선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화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마음은 가족들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옥순이 돌아간 후 정화는 1층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요즘 이 시간이 가장 좋았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낸 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다. 소율이에게서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소율이에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편지 써요. 할머니 건강하게 지내시죠? 저는 할머니가 주신 장학금으로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언제 할머니 뵈러 갈 수 있을까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소율이는 여전히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정화는 답장을 보냈다. 소율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미술학원 다닌다니 다행이야. 할머니도 요즘 그림을 가르치고 있어. 곧 할머니 그림 전시회를 열 예정이니까 그때 엄마 아빠랑 함께 놀러와. 사랑해. 메시지를 보낸 후 정화는 지연에게도 연락을 했다. 2달 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다. 가족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지연이 받았다.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야. 엄마. 지연의 목소리에 놀람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강릉에서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우리가 강릉에 찾아갔었어요. 엄마가 미술학교 하시는 거 봤어요. 정화는 잠시 놀랐다. 언제? 1달 전쯤에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를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림을 좋아하시는 줄도 그렇게 많은 꿈을 갖고 계신 줄도 몰랐어요. 정화는 눈물이 났다. 딸이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다. 지연아, 엄마가 화난 건 아니야. 다만 엄마도 엄마만의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네, 이제 알겠어요. 엄마, 우리가 언제 뵐 수 있을까요? 12월에 엄마가 전시회를 열어. 그때 다 같이 와. 엄마가 그린 그림들 보여줄게. 정말요? 와, 기대된다. 엄마 그림 정말 잘 그리시잖아요. 소율이한테 들었구나. 네, 소율이가 엄마 그림 솜씨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변호사님이 찾아오셨었어요. 정화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 알고 있어. 엄마, 정말 전 재산을 기부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그럴 생각이야. 이 미술학교 운영하고 비슷한 곳들 더 만들려고. 엄마, 지연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가 하고 싶으신 일이면 저희도 응원할게요. 정말? 네. 우리가 엄마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지 못했으니까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정화는 딸의 성숙한 반응에 놀랐다. 지연아, 고마워. 엄마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가끔 서울에도 갈게. 정말요? 엄마, 저희 정말 보고 싶었어요. 통화를 마친 정화는 홀가분했다. 가족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니 마음의 짐이 덜어진 느낌이었다. 3주 후 정화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다. 할머니, 소율이가 달려와서 정화를 꼭 안았다. 뒤에는 지연과 경민이 서 있었다. 2달 만에 보는 가족들이었다. 소율아,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좋은 곳이네요. 그치? 바다도 보이고, 경민도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큰 일을 혼자 하셨다니. 혼자 한 게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셨어. 마침 몇 명의 수강생들이 들어왔다. 정화가 소개했다. 여기 제 가족들이에요. 딸, 사위, 그리고 손녀. 아, 정화 선생님이 항상 자랑하시던 손녀분이네요. 수강생들이 소율이를 반겼다. 소율이는 어색해하면서도 인사를 잘했다. 할머니가 저 얘기하셨어요? 맨날 하시지. 손녀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미술학원도 다닌다고. 소율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웃었다. 할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졌다. 오후에는 정화가 직접 가족들에게 미술학교를 안내했다. 2층 강의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연이 말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엄마가 웃으시는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여요. 경민도 동의했다. 어머님이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 처음 봐요. 정화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보여줬다. 바다 풍경, 수강생들의 모습, 강릉의 일상 등을 담은 그림들이었다. 할머니, 정말 잘 그리세요. 소율이가 감탄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그림 잘 그리고 싶어요. 그럼 방학 때 여기 와서 할머니한테 배워. 어때? 정말요? 소율이의 눈이 반짝였다. 지연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가족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엄마, 그동안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요. 지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엄마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지 못했어요. 지연아,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삶이 있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이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물론이지. 다만 이제는 서로를 더 존중하면서 만나는 가족이 된 거야. 경민이 말했다. 어머님,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정말로 전 재산을 기부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그럴 생각이야. 이런 미술학교를 여러 곳에 더 만들고 싶어. 혹시 우리가 반대하면 마음이 바뀔까요? 정화는 경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왜 반대할 거야? 아니요. 오히려 응원하고 싶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고마워, 경민아. 소율이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커서 돈을 벌면 할머니 미술학교에 도움을 드릴게요. 소율아, 정화는 손녀를 꼭 안았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다.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 정화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더 가벼웠다.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니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12월, 드디어 정화 갤러리 첫 번째 전시회가 열렸다. 늦은 시작, 새로운 꿈이라는 제목으로 수강생들과 정화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됐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강릉 지역 인사들과 언론도 참석했다. 72세에 시작한 정화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화 선생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지역 신문 기자가 정화에게 다가왔다. 72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꿈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와 같은 시니어 분들도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시니어 미술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꿈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정화는 전시장을 둘러봤다. 자신과 수강생들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할머니, 소율이가 달려왔다. 가족들이 모두 왔었다. 할머니 그림 정말 대박이에요.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있어요. 지연도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한 달 동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했고 정화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그해 연말, 정화는 자신의 일기에 썼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1년. 가족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나만의 이름으로 살아보는 경험은 정말 소중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정화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나와 같은 꿈을 가진 많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창밖으로 새해의 첫 해가 떠올랐다. 정화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73세,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화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꿈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올가매는 것보다 각자의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바닷가에 서 있는 정화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72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여인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챕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